자, 티켓 하나씩 드시고요. 내용을 구구하고 가서 가지고. 아이고, 미국 놈들 때문에 우리 개고생 한다지. 개고생 하는구만. 학교 날들이 앞이 나는데. 골든 들었어. 네. 저희 오늘 주 5회 경찰 작전 월요일 금요일 평화 새로운 월요일 금요일 평화 첫 번째 시간이네. 그저 선이 선 끝에가 운전도 간다. 거기가. 이거 산지 얼마 안 되는데 예, 월요일 금요일은 이제 이런 식으로 저희 형태가 진행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함께 기도식 올리고 하다가 혹시 오후 평화행동 하는 거 보셨어요? 오후에 퇴근할 때 하는 거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다가 차 지나가면은 일어나서 이렇게 스태팅 하고 구호 외치고 이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사실 정해진 건 별로 없습니다. 네, 당해보자. 닥쳐보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기도식은 그대로 여기 형식은 유지를 하되 우리 아침 저녁 평화행동 하는 것처럼 돌아가면서 구호를 하나씩 좀 외치시면 어떨까? 괜찮으실까요? 네. 예, 이렇게 마이크를 좀 돌릴 테니까 구호를 하나씩 외치시고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실 말씀 하셔도 되고 없으시면 그냥 구호만 외치셔도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괜찮으실까요? 예. 예. 그러면 자 오늘도 좀 몸을 좀 풀고 시작해야죠. 맞습니다. 자, 힘좀 풀고 시작하시죠. 항상 깍두기로 리뷰에서 걷다가 호흡을 마시다가 내쉬면서 위로 쭉 뻗어 올리고. 자, 내려갔다. 다시 한번 호흡 들어 마시다가 내쉬면서 위로 쭉. 자, 내렸다가 잠깐 좀 평소에 몸을 안 푸니까 지금 깜짝깜짝 놀래자. 자, 위로 쭉 뻗어 올라가서 자, 그대로 왼쪽. 자, 다시 한번 오른쪽. 자, 왼쪽. 이쪽 저쪽에서 이게 굉장히 간단하게 이게 뭔가 깊은 동작을 하는 것도 아닌데 온몸에서 이렇게 쉬운 소리가 나네요. 그렇죠? 자, 위로 쭉 뻗어 올렸다가 오른손 앞으로 왼손 팔꿈치 잡고 그대로 상대. 자, 펴주시고 호흡 들어 마시다가 내쉬면서 상대. 자, 왼손 앞으로 오른손 팔꿈치 잡고 호흡 들어 마시다가 내쉬면서 상대. 호흡 들어 마시다가 내쉬면서 자, 양손 깍지 껴서 목 뒤에다 잡으시고 자, 호흡 들어 마시다가 내쉬면서 팔꿈치 밑으로 당겨주시면서 목 뒤부터 시작해서 척추 골반까지 쭉 자, 정면 바라봤다가
내쉬면서 자, 이번에는 왼손 무릎 잡으시고 오른손 무릎 잡으시고 오른손 무릎 잡으시고 당기면서 허리 뒤쪽 시선을 뒤쪽 돌리면서 허리를 돌려주세요. 자, 잡으시고 돌아가잖아요. 자, 왼손으로 무릎 잡고 돌리잖아요. 그럼 시선도 같이 그 돌아가는 쪽으로 돌려줘요. 그렇죠. 몸이 아픈 쪽으로 돌려. 아파야 돼. 그렇죠. 이거죠. 자, 반대로. 자, 오른손으로 왼쪽 무릎 잡고, 그렇죠. 무릎을 당기는 힘으로 허리를 돌려주는 겁니다. 그렇죠. 자, 됐습니다. 자, 양손 마지막으로 머리 뒤에서 깍지 껴서 호흡들을 마시다가 내쉬면서 위로 쭉. 오늘 120, 오늘은 123차일 거예요. 4차인가요? 124차 불법 사비기지공사에서 하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줄 평화기도문 전해드리겠습니다. 금일 한줄 평화기도문은 강명구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평화의 길을 찾습니다. 제국주의의 종말을 외치며 상급분쟁의 시대를 마감하고 인류는 더 평등해지고 자연과 더불어 사는 화합상생의 개벽 세상을 바라봅니다. 외세와 손잡고 하는 전쟁 연습은 그치고 핵이 이 땅에서 사라지고 남과 북 형제들이 자유롭게 오가는 협력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강 대동강과 나의 강 한강물이 서로 뒤엉켜 감격의 물결이 넘실대는 춤이 되고 천지와 백록담 맑은 물 넘쳐오르고 백도와 한라의 모든 나무에 스치는 바람이 환희의 함성이 되어 울려 퍼지게 하시옵소서. 남과 북이 이루는 통일의 발걸음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가장 늦은 통일이 가장 빛나는 통일로 우리가 만들겠습니다. 바라옵건대 이 몸을 평화의 불쏘시개로 써주시옵소서. 내 안에서 꺼지지 않고 타오르는 뜨거운 것을 평화의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간절히 기원합니다. 염두 손도 있겠습니다. 용기여
시험문 올리겠습니다. 괜찮으신 분들께서는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성리의 평화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은혜로운 법신부의 사하님, 총성 없는 전쟁터에서 평화를 외쳐온 지 7년, 이제는 폭력이 일상이 되어버린 곳에서 자신과 우리의 평화를 위해 오늘도 담대히 한 걸음을 내딛는 성주금천 주민들과 평화시민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시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불법사드 철거와 한반도 평화,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폭력과 분쟁으로 고통을 겪는 모든 이들의 평화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의로운 법신부의 사하님, 서태현대행사는 인간의 무지와 탐욕으로 비롯된 문명위기의 시대에 물질의 극단이 정신을 기박하지 하시었고, 이곳 소속리에 하신 정산종사는 삼동윤리로 상승과 평화 하나의 세계를 염원하셨으니 스승들의 가르침을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실천할 것을 소원합니다. 또한 나와 우리의 평화를 이뤄줄 부처님은 또 다른 세계에 있는 누군가가 아닌 바로 옆에 있는 내 이웃과 동지 그리고 전국에서 우리에게 연대의 마음을 함께하고 있는 이들이 진정한 부처님임을 잊지 않고 함께 참 평화를 만들어갈 것을 다짐합니다. 자비하신 법신부의 사하님, 종합군사력 세계 6위 첨단 방산 제품 수출 억제를 자랑하면서도 미국의 무기를 대한민국에 배치시키기 위해 소정리에 수백 번의 경찰력을 동원하여 국민을 끌어내들이 부끄러움을 알게 하시고, 북한의 선제 타격을 운운하고 소정리의 사드 배치를 정상화하겠다며 갈등과 폭력으로 자신의 권력을 세우려는 정부가 부디 무기로는 평화를 구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어 누군가를 희생시키는 평화가 아닌 모두가 함께 행복하고 자신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평화의 길로 나서게 하소서. 또한 모든 만물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며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은혜의 관계임을 깨달아 더불어 살아가는 생태 문명으로 대전화에 이르게 하시며 일체 만물을 부처로 모시고 받들어 평화로운 일상을 회복하게 하소서. 법신부의 사하님, 평화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 올리는 우리들의 평화가 소성리의 평화가 되게 하시고, 소성리의 평화가 한반도와 더불어 폭력과 분쟁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의 평화가 되게 하시옵소서. 간절한 마음과 일심으로 기원합니다. 평화를 향한 간절한 마음과 각자의 마음속으로 잠시 기도 올리겠습니다. 영분이 삼각형 하루는 설구를 잡수신 후 박정훈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씨를 버리지 말고 도량에 심으라. 나무 심기를 좋아하는 마음은 덕 있는 마음이라 하시고, 설사 자기 당대의 결과를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후세에 덕을 심는 것이 되므로 여진이 있는 도인의 신경이니 나무 심기를 좋아하라. 이상은 제10편 10편 23장 말씀이었습니다.
마을회관으로 가기엔 너무 먼데요. 거기다 여기는 뭔다? 차이가 있다고. 어쨌든 뭐 전해야 될 것을 전하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건 알지만은 저희는 현재 여기서 기도식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 도로 소통에 양쪽 도로 소통에 아무 현재 상관이 없고요. 도로 점거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이것은 점거가 아니죠. 양쪽 도로 통행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어떻게 그 점거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경찰도 무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지금 무리 안 하려고 하는 거니까 경찰도 크게 무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좋은 판례가 있어요. 제주도에서 그 통행에 차량 통행 하나만 이렇게 지나가게만 되어 있으면은 그것은 점거가 아니다. 무죄 판명이 난 판례가 있습니다. 감정에서. 그래서 전차로 5줄 점거했어. 거짓말 좀 하지 여기 마죠. 여기 상황에 따라 좀 명치 좀 이렇게 좀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전차로를 언제 점거했어? 한 차로도 점거를 안 했구만. 한 차로라도 점거를 했으면 뭐 말을 안 하겠네. 한 차로도 점거를 안 했는데. 멘트를 좀 상황에 따라 바꿔서 해야지. 그래요. 제 2002년에 제가 신입생이었습니다. 제 02학번이거든요. 제 02학번인데 제 산수학번이라고 불렸습니다. 산수학번 52 그래서 산수학번 이해찬 1세대 그게 접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딱 그 02년도 제가 처음 겪어본 집회 현장이었어요. 처음 겪어본 집회 현장이자 저는 처음 겪었는데 사람들도 처음 겪었던 우리나라 사람들 처음 겪었던 촛불 집회라고 합니다. 난생 처음 겪어본 집회인데 그 난생 처음 겪어본 집회가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촛불 집회였던 거예요. 그게 효수님이 선이 촛불 집회였습니다. 당시 저는 서울은 못 올라갔어요. 저는 그때 학교에 있었고 서울을 시작으로 해서 전국에서 촛불 집회가 있었죠. 저는 당연히 이제 선배들이 만들어준 자리에 그 익산역 앞에서 촛불 집회를 하고 있었고 월드컵이 그때 몇 월 달이었죠? 그렇죠. 딱 그 시기였어요. 저는 원래 축구를 별로 안 좋아해서 별로 관심을 안 갖고 있었는데 처음 미군이라고 하는 미군 문제라고 하는 것을 처음 듣게 된 때가 그 자리에서였고 그때 당시 정말 여러 가지 소문들이 났었어요. 그 이후에도 이제 얘기하면서 병사가 술에 취했었다, 쫓아갔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다 떠나가서 결국에 그 내용이 어떻건 자신들이 오고 가는 그 6월 13일 2002년 6월 14일이 효순이의 생일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아니에요? 왜 여기 자료집에 잘못 나온 거예요 그러면? 네. 생일집에 놀러 가다가 그렇죠. 근데 이거 멘트를 빼야 되겠네. 네, 자료집에. 그러니까요. 어쨌든 친구를 만나러 가는
길에 평소들이 자신들이 다니던 길에서 그냥 자신의 길을 가는 곳에서 그렇게 사고를 당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끔찍한 일이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그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또 어떠한 기억을 불러일으키겠어요. 그때 당시에 미군 측에서는 양쪽에서 이렇게 훈련장에 갔다 오는 길에 양쪽에 이제 차량을 교차통행 하겠다라고, 분명 교차통행, 무리하게 교차통행 하려고 하다가 갓길 침범한 거다라고 이제 유가족 측에서 주장했다라고 이야기하고, 틀린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예. 예. 지금 말씀해 주실래요? 아 이게 예. 정답차가 54톤이어가지고 그렇죠. 그 강경리 그 길이 이 탱크가 지나가면 중앙선을 침범하게 돼 있어요.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얘만 그 보내게 되면 모든 차를 다 막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뭐 어떤 걸 반드시 해야 되냐면 조행을 시켜야 돼. 그러려면 누가 안전 요원이 이 차가 지나가게 하고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어쨌든 얘네들이 그냥 지나간 거니까 이 장미 없이 희순이 미선이가 갓길로 가는데 이 차랑 부딪힐 것 같으니까 다른 거지.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가서 다른 건데 그런 이제 전체 정황을 다 이제 조사하고 확인한 게 탱크가 다 하는 거예요. 탱크가 쫓아가고 화장한테나 그다음 그러니까 그 미군 측에서는 이렇게 주행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자료에서 보면은 미군 측에서는, 유가족 측에서는 주행을 하려고 했다. 무리하게 교차 통행을 하려고 했다. 멈추고 가야 되는데 교차 통행을 하려고 했다. 근데 미군 측에서는 아니다. 반대쪽에서 오는 차 1m 전방에서 멈췄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자신들이 이 보고는 한국 경찰 뭐 범죄수사 대하고 같이 합동조사한 보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경찰 쪽에서 한 거는 기초조사, 사진 찍고 뭐 거리 측정하고 그런 기초조사 정도만 하고 한 거 없고, 나머지는 다 미군 측에서 했고, 경찰 조사 결과는 또 자신들 조사는 또 달라요. 멈추지 않았고 무리하게 교차 통행하려고 했던 거 맞다. 그리고 옆에서 이제 선임이 이제 사람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운전병은 못 들었다. 뭐 이렇게 했던 게 경찰 자신들의 이제 보고였다라고. 미군 측 조사하고도 또 달랐던 거였죠. 그렇게 이제 축소해서 이제 은폐, 조작 하려고 하는 것을 보니까 유가족들이 미군 재판한테 맡기면 안 되겠다. 소파 규정에 따라서 이제 미군들의 범죄에 있어서는 이제 미군 법정에서 이루어지는데, 저기에는 그래서 이제 그때 법무부에서 역대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잘해보면서 알았는데, 역대 처음으로 미군의 재판을 포기해라 라고 요청서를 보냈다고. 근데 미군에서 재판 포기를 하지 않고 결국 재판을 진행해서 2명 다 운전병이나 옆에 그거나 다 무죄를 주게 됩니다. 그때 당시 재판장부터 시작해서 그 방청석이 아니고 뭐라 그러죠? 예? 배심원까지 전부 다 미군, 현역 미군들이 진행을 했었고, 그 사람들이 결국 자신의 동료들에게 무죄를 주게 되죠. 죽은 사람은 없는데 죽인 사람은 없는, 죽은 사람은 있는데 에서에서는 발음이 새벽이라 좀 세요.
죽은 사람은 있는데 죽인 사람은 없는. 그러니까 저도 2002년 그때 당시 일 있고 나서 최근에 다시 찾아봤던 그런 건데, 결국 그때 당시에 이제 저도 이 불합리한 소파 규정에 대해서 정부에서 촛불 집회가 일어났고, 서울에서 10만 명,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지방에 있어갖고 서울 사정을 몰랐었는데 10만 명이가 시청에서부터 이 대상까지 꽉 찼던, 지금 이 박근혜 촛불 집회와 비슷했던 영상이었던 것 같아요. 사진에서 보면. 그러나 소파 개정은 되지 못했죠. 현재까지 소파 개정은 되지 못했고, 결국 그 두 명은 무죄 받고 미국으로 도망가고, 그 당시에 부시가 유감 표명이랑 했다고는 하지만은 사실은 미군 범죄에 대해서 그 일로 인해서 우리들의 그러면은 전국 시민들의 미국이 우리가 옛날처럼 섣불리 행동해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경각심을 미국에게 주기는 했지만, 그리고 미군 범죄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의를 다지긴 했지만, 사실 소파 개정은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 사건 얘기를 들으면은 생각이 안 날 수밖에 없어요. 날 수밖에 없어요. 예. 지금 이 도로가 결국 여기가 사드 기지로 완성이 되고, 사드 기지, 미군 기지로서 형성이 되면은 여기서 군사작전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미 외관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뭐 작전 훈련을 한다든지, 물자 수송 뭐 훈련 이런 것들도 하겠죠. 우리 여기 그 6년 동안 있으면서 한국군 훈련하는 것도 혹시 기억나시나요? 한국군 훈련도 했었어요. 여기가 미군 기지가, 여기 이제 사드 기지로 선언되고 나서 제가 한국군 훈련들이, 여기서 한국군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여기가 주요 거점 지역이라고 해서 저기 삼거리, 보건소 삼거리 쪽, 보건소 삼거리에 총든 군인 애들 나와갖고 거기서 경계 근무, 여기서 이제 숨어갖고 그렇게 서서 마을에서 그런 훈련을 한 4번인가 제가 봤습니다. 4번인가 봤고, 그래서 마을에서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고, 마을에서 총 들고서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그래갖고 항의해갖고 지들이 거기서 떠나지는 못하고 차 안에서 들어가 있고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는데, 중요한 것은 훈련이 시작된다는 거죠. 한국군에게도 주요 거점 지역으로서 훈련이 시작되겠지만은, 미군들도 외관에서 여기 주요 그는 작전 도로이기 때문에 훈련을 시작할 수밖에 없다라고, 훈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벽에도 훈련이 있을 거고, 뭐 아침 저녁 저희들 마음대로 훈련을 하고 오고 가겠죠. 여기는 평소에 오늘 아침에도 이제 농사 지으러 이제 어른들 왔다 갔다 이렇게 하시던데, 여기는 평소에는 차량 통행보다 사람 인도 통행이 훨씬 더 많은 곳이에요. 근데 만약에 새벽에 가로등도 사실 다 안 켜져 있습니다, 제대로. 저녁 되면은 뜨문뜨문 켜져 있어요. 어쩔 때는 꺼져 있기도 하고. 근데 그러한 와중에 여기서 미군들이 자신의 어떠한 법적 처벌도 받지 않는, 법적 처벌에 어떠한 경계도 하지 않아도 되는 이들이 그 무겁고 그러한 차량들을 가지고서 여기서 지나다닐 때 과연 누가 이 소성리의 사람들을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여기 계신,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지금 여기서 미군들의 통행을 이제 확보해주고자 계시는 경찰 여러분들 중에 단 한 사람도 그런 일이 발생됐을 때
여러분들은 소성리의 사람들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교수님 이선희 사건 때도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경찰의 역할은 기초조사 말고는 할 수가 있는 게 없었어요. 미군들을 상대했을 때 미군들의 어떠한 범죄에 있어서 경찰 여러분들께서는 실제로 문제가 발생됐을 때에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소망하지 마지 않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국민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법과 원칙은 누군가의 권리를 빼앗지 않기 위해서 법과 원칙, 약속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약속 왜 합니까? 너의 권리를 침범하지 않을게. 우리 이거 함께 지켜서 우리의 공익을 도모하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약속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근데 나의 권리를 지켜주지 않는 법과 원칙, 이게 무슨 법과 원칙? 그건 누군가를 얽어매는 그냥 억압의 그냥 돌덩이 같은 것들이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찰들이 뭔 법과 원칙에 따라서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실제로 문제가 발생됐을 때 우리를 지켜줄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우리가 원인을 없애고자 하는 겁니다. 다른 것들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하지만은 이거는 소를 잃어도 외양간을 고칠 수도 없습니다. 소를 잃고 나서도 고칠 수도 없어요. 고칠 생각도 없고요. 여중생 2명이 장갑차에 깔려서 그렇게 죽어 나갔지만은 20년 동안 결국 외양간을 안 고쳤지 않습니까? 못 고쳤고. 그때 당시 이회창까지 촛불 집회에 나와서 소파 개정을 외쳤더라고요. 그래갖고 역풍 맞았대요. 기록에 책자에 어디 있었어요. 이회창이 촛불 집회에 나와서 그 소파 개정을 외쳤는데 역풍을 맞았다.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그만큼 목소리가 높았던 때였죠. 그리고 노무현은 미군에게 할 말은 하겠다라고 그때 당시 후보에서 라고 했지만은 결국 노무현 어떻게 됐죠? 이라크 파병했죠. 평택 배투리 진압했죠. 여명의 황새우 작전. 미군에게 할 말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노무현. 그리고 그 미군 주한미군 굴욕적인 한미 관계를 벗어나지 못했던 그 역사적 사실 속에 그거의 연장선상에 바로 이 사드가 있는 거죠. 그 마지막 선상에 사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가 오나? 아니면 신부님. 평화의 집에 미사 보러 가는 신부님. 예. 그 마지막 길에 이 사드가 있는 거고 그 마지막 길 똑같은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국가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말 그대로 잔으로서 아무도 지켜주지 않으니까. 그 당시에 배트맨이 왜 나타났겠습니까? 그 당시에 경찰이 제대로 역할을 해서 범죄를 소탕했으면 배트맨이 그 돈 많은 애가 그 밤에 꼴딱 새가면서 그 배트맨 역할을 왜 하겠어요? 누구 한댔지? 근데 아무도 지켜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정당에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이 땅에서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 이 소정리, 김천, 지금 김천에서 암 환자가 그렇게 발생을 했어도 아무도, 결국 지금도 아무도 뭔가 이렇게 전자파 측정 장치를 설치를 하는 것 같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아무 말도 없지 않습니까? 아무도 지켜주지 않습니다. 미국 문제에 있어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출석 요구서를 받고 끌려나가고 하면서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밖에 없다. 예견된 미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 11시에 그 효수님이서의 평화공원에서 우리 평통사와 민주노총 같이 하던가요? 오늘 거? 오늘 평통사에서만 하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 행사가 있다라고 하고요. 시간이 되시는 때는 가시지는 못할 테니까 우리랑 함께 기도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이크를 돌 테니까 구호 하나씩 우리 외치고 우리 대신도 기도씩 이어갈까요? 말씀을 하셔도 좋고 구호로 외치셔도 좋습니다. 예, 어제 서울에 그 교수님 미선이 추모하는 평화대회에 참석을 하고 왔는데요. 참 느끼는 부분이 참 많더라고요. 솔직히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하나도 없다. 특히 한미 관계에 있어서는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그렇게 대규모의 우리가 촛불을 들었었는데 왜 하나도 변하지 못하는가? 답답하기도 하고 한심하기도 하고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 좀 가짜 난감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다른 건 몰라도 이 한미 관계는 빨리 평등한 관계가 이루어져야지만 우리나라가 제대로 된 주권 국가가 될 텐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주권이 없는 국가가 어떻게 국가입니까? 국가의 구성 보면은 영토, 국민, 주권 이게 세 가지가 기본 조건이잖아요. 그런데 주권이 없는데 그것도 군사 주권도 없고 미국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이 나라가 과연 대한민국인가? 대한미국 아닌가 이거?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었습니다. 한시바삐 이 사드가 나간다는 것은 이 한미 관계의 어떤 평등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뭐라 그럽니까? 신호탄이라 그럽니까? 그런 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조한미군 철수하라! 조한미군 철수하라! 조한미군 몰아내고! 조한미군 몰아내고! 평화통일 이룩하자! 평화통일 이룩하자! 사드 가고 평화오라! 사드 가고 평화오라! 뭐 하셔도 되고. 이거 서서해야 되나? 예, 마이크 짧아요. 네, 한번 나와주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는 예, 이제 마이크가 저를 싫어하나 봐요. 이제 저는 이제 농사 짓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농사 짓는 사람이라 이래 농민회를 하고 있습니다. 농민회를 하고 있는데, 제가 6월 11일 날 다른 분들은 이제 서울 올라가시고 저희는 통일살 선모내기 행사를 했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일을 했다고 이제 친구들한테 이렇게 단톡방에 올렸더니만
아, 요즘 정품이 말고 일반 쌀, 좋은 쌀 많은데 왜 통일쌀을 심냐고. 옛날에 통일배 있죠, 통일배. 나는 경상도 사람이니까 박정희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냐. 아, 그래가지고 이 통일벼 말고 통일쌀인데 그렇게 오해를 하는 친구가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야, 통일벼 그거 아니고 우리는 통일을 준비하는 농사 통일쌀 모내기 하는 거다. 근데 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야, 이한기 좋은 거 많은데 왜 수분으로 모내고 있냐고. 예, 그 친구는 당연히 그런 생각이겠지. 뭐 시골에서 왜 자꾸 힘든데 이 폈다 하면서 손모내기 하고, 그거 이한기 있는데 왜 그렇게 하는지 이제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농민의 전농에서는 전통 문화를 이렇게 그 보존하는 그런 것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은. 예, 손모내기 하는 게 되게 힘들고 어렵지만 그게 우리의 전통 문화였거든요. 예. 그리고 사실 이제 제가 이제 이 기획하는 과정에서 사람 그렇게 모아놓고 사람 옆에 세워놓고 이한기를 못 심으면 이것도 웃기는 얘기거든요. 네. 기획하는 사람의 고충도 좀 생각해 주라. 그런 것 같아요. 뭐 우리가 이렇게 뭔가를 좀 해보려고 하면 쉽게 가는 길이 없는 것 같아요. 비단 뭐 효순이 미순이 얘기를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우리가 미군들이 해온 역사를 얘기하지 않아도 뭐 우리 요 현장에서만 봐도 이제 그런 느낌이 물씬 오는데, 하여튼 뭐 조금은 어렵고 조금은 힘든 길이지만 이게 맞다고 하면 가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조용히 살자고 했던 삶이 이렇게 이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사실은 뭐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만나고 반갑게 인사할 수 있고 뭐 어떤 그런 부분들이 생겼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뭐 장지호 국장은 고등학교 동문이지만 이 자리에 안 있으면 볼 수 없었던 친구였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뭐 김천맘 대표이신 뭐 이런 분들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농사 한번 짓고 있었어요. 아니 그래서 보호해 네. 어디로 가지? 잠깐만요. 자, 보호해 줄까요? 네. 자. 기지공사 중단해라! 기지공사 중단해라! 기지공사 부역이다! 기지공사 부역이다! 노동자는 돌아가라! 노동자는 돌아가라! 예, 말 너무 길게 하면 또 뒤에 계신 분들 너무 시간 뺏는 것 같아서 하여튼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보호 하나 붙이고 가시죠.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불법사드 철거하라!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불법사드 철거하라! 감사합니다. 보호만 너무 부담 안 가셔도 돼요. 보호만 주시고 가셔도 돼요. 원래 처음 시작한 사람이 잘 끊어줘야 되거든요. 서서 하시니까 지금 원래 서서 했으니까 그냥 다 서서 하시는 걸로 하시죠. 장부터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 여기 새벽에 좀 화수목 하다가 월요일 처음으로 이제 김창원 대책이가 당번을 맡아서 여기 왔는데 제가 좀 개인적으로 요즘에 좀 몸이 많이 안 좋아서 3월 2일에 오고 한동안 새벽에 못했어요. 그러다가 시계를 맞추고 잠이 들었는데 시간 간격으로 또 깨게 되더라고요. 1시, 2시, 3시, 4시 깨다가 이제 좀 날이 좀 많이 일찍 환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오랜만에 또 이렇게 약간 마을 생활에서 했을 때 하고는 좀 분위기가 조금 자유롭네요. 자유롭고
방송차로 요즘에 방송차가 안 오나 봐요. 저번 주부터 갑자기 저걸로 바꿨어요. 그 주민이 항의했더니 화물연대 쪽으로 갖다 화물연대 쪽으로 좀 여러 가지. 큰 지표가 좀 굵직굵직하게 좀 계속 있어야 그러니까. 되겠네요. 아까 교수님이 김천의 이 암환자 발생으로 인한 좀 아무것도 정부에서 해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셨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이렇게 뒤에서 웃지 못할 이제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김천시, 그러니까 이철우 국회의원으로 있다가 사드를 여기다 박아놓고 자기는 도지사로, 이번에도 또 두 번째잖아요. 도지사로 간 분이 갑자기 이제 우리 농소에서 암 환자가 발생한다고 하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주민들은 죽어가고 있는데 이것을 저 국방부에 요구해서 어떤 현안? 주민 수건 현안인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말도 안 되는 한 열 몇 가지에 대한 이런 요구사항을 국방부에 제출을 하는데, 더욱 웃긴 거는 농소에서 이렇게 암 환자가 발생해서 죽어가고 있는데 국방부와 김천시청에 있는 담당자, 부시장인지 그런 사람이 농소면 사무소도 아닌 남편 면사무소에 숨어서 이런 거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부탁을 하고, 이런 걸 보면서 저희가 너무 웃겨서 시청에 항의를 했는데, 그런 것이 인정도 잘 안 할 뿐더러 그런 걸 요구한 사항도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한 열 몇 가지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율곡동이 이렇게 김천이 KTX 역사랑 고속도로가 그 김천시 중앙을 관통해서 가서 소음이 좀 많이 있는데, 그 소음 때문에 김천시장한테 주민들이 가서 소음을 막을 수 있는 터널을 지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던 것을 그걸 국방부에다 해달라고 요구했더라고요. 아니 이런 게 무슨 요구사항으로 들어가 있는지, 주민들의 건강을 어떻게 보장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요구를 해야 되는데 무슨 터널을 지어달라고 그러고 농산물 무슨 센터를 지어달라고 그러고, 이게 주민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건지 정신이 정말 없는 사람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뭘 바랄 수도 없는 것 같아요. 대통령부터 장관들부터 도지사, 시장 뭐 이런 사람들이 정신이 나가 있고, 우리가 뭐 미군들 욕을 하지만 이렇게 나와 있는 경찰분들 이렇게 뭐 고생하는 것도 있겠지만 주민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아침에 우리가 새벽같이 밥도 못 먹고 그렇게 앉아 있는데 왜 마을회관으로 가라고 하는지, 우리가 도로를 점거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왜 불법 운운하면서 뭐 어떡하라고 하는 건지, 주한 미경인지 정말 한심하고 답답합니다. 그거를 해야 되죠. 사드 빼고 평화오라. 사드 빼고 평화오라. 우리 주권 우리가 지킨다. 우리 주권 우리가 지킨다. 주제. 네. 고자 선생님. 말해야 되나요? 제가 어제 다인의 진화론이 아니고 다인의 종의 기원 이야기를 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자연은 도약하지 않는다.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천천히 변화한다. 그 말이 몇 번 되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금방은 변화하지 않은 것 같고,
금방은 피부로 느껴지는 어떤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천천히 세상은 나아가고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네, 구호하겠습니다. 기지공사 중단하고 불법사드 철거하라. 사드 빼고 미군 빼자. 너무 많이 하죠. 너무 안 하죠. 그래도 잠 못 잔 소감 하시죠. 애들하고 영어 공부를 같이 하면서 뭐지? 미국의 의료 제도라든지 뭐 미국의 무기 고지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곤 했는데 나는 막 가르치면서 화가 나는데 학생들은 읽으면서도 해석하는 데만 바쁘고 아무도 화를 내지 않는 거예요. 뭐가 궁극적으로 잘못됐지? 근데 나는 또 이렇게 사드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이게 우리나라가 비단 이제 뭐 여러 가지 군사적인 뿐만 아니라 뭐 경제적으로도 되게 예속돼 있는 거에 대해서 화가 나는데 한참 나라를 지켜야 할 학생들은 화가 날 수 있는가 봐. 나는 세월호 때 이렇게 같은 고등학생을 보면서 이렇게 목이 메어서 수업이 안 되는데 걔네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맛있게 밥 먹고 막 깔깔깔 웃는 모습을 보면서 왜 이렇게 공감 능력이 없지? 되게 조금 안타까웠었는데 어제 이제 모내기 하면서 이렇게 잠깐 이야기를 나눈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우리 김천에 살면서 실제로 이렇게 지역의 교과서 이런 것들이 정립이 안 돼 있으니까 우리가 같은 김천에 살면서도 김천의 역사에 대해서 저도 이 반세기를 산 저도 김천의 역사에 대해서 아는 게 없더라고요. 뭐랄까 어릴 때부터 그냥 영어, 수학, 국어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을 가르치고 세계를 가르치고 그리고 옳고 그름에 대해서 그리고 공감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교과서로 조금 배웠더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이 되게 많았었어요. 애들이 정말 공감 능력이 되게 없어요. 그래서 좀 교과서부터 그러니까 우리 지금 저 주변 사람들도 보면은 이런 게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무지하거나 몰라서가 아니라 같이 공감하는 능력이 그걸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아서 그랬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교육? 어릴 때부터 그런 것들이 많이 조금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사드반 도입 즉각 중단하라!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사드반이 즉각 중단하라. 감사합니다. 예, 오늘이 딱 그 효순이 미선이 20급이 딱 되는 날인 것 같습니다. 20년 전에 한일 월드컵이 우리나라 한반도에 완전 전국적으로 붕 떠가 있었죠, 분위기가. 그 속에 저도 있었습니다. 그때 월드컵 주관사가 현대기아차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한테 그 티켓이 많이 내려왔었어요. 티켓이 많이 내려와가지고 저도 그 우리 한국 월드컵 대천상 첫 승을 했다는 폴란드전에 부산에 관람을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대구로 이렇게 갔었는데 사실 예선전 이 한국전 티켓을 가지려고 막 이렇게 경쟁을 하고
16강 8강전 이거는 이거 필요 없다고 안 가서 서로 이거 누가 가냐고 이제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한국이 16강 8강 갈 거를 생각을 못 해가지고 전부 다 예선전만 생각하고 예선전 표가 비하고 뭐 8강제 16강은 남주고 막 이랬었습니다. 나중에 16강 8강 올라가니까 그 표가 막 50만 한다고 100만 한다고 이러더라고요. 하여간 그 경기장을 안 가는 날에는 또 직원들끼리 호프집에 가서 뭐 맥주를 마시면서 각 단체 또 TV 시청하고 심지어 뭐 뉴스에 보면은 절에 스님들도 목탁 두드릴 때 따당땅땅땅 이렇게 때린다고 막 나오고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그 당시에. 아침에 뉴스 보면 뭐 식당에서 무료로 뭐 음식을 제공하고 뭐 산에 스님들도 목탁을 그렇게 두든다 이런 뉴스가 막 나오는 때였거든요. 그런 와중에 이제 뒤늦게 효순이 미선이가 미군 장갑차에 압사해서 깔려서 시정을 당했다는 이제 그런 또 소식을 간간히 전해 듣고 그 조금 이후에 아마 구미에서도 구미역에서 우리가 촛불 집회를 좀 작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많은 그 언론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아마 그 무관심, 의도적인 무관심 이런 것도 있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어쨌든 우리 민중들이 그 촛불을 크게 일으켜서 우리 국민들이 한미 관계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는 불평등한 소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 당시에 시간이었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결국은 그게 소파 개정으로 이어지지 못했던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때 만약 이 소파가 좀 개정이 되었더라면 미국이 우리 한반도에 아무 곳에나 미군 기지를 만들 수 없도록 개정이 되었다면 우리 주민들 동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개정이 되었다면 아마 이곳에 소성리에 이 전쟁무기 사드도 들어오지 못했을 거란 그런 또 생각도 한 번씩 해봅니다. 네. 좀 차량이 올라오면 그걸 맞춰서 구호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불법 사드 공사 중단하라! 불법 사드 공사 중단하라! 부역자는 돌아가라! 부역자는 돌아가라! 우리가 뭐 지역에서 특히 이 지역이 뭐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또 많이 얘기를 합니다. 뭐 이쪽에서는 빨간당 다 찍어줘놓고 또 이렇게 뭐 하냐 하는데 사실 지역에서도 어떻게 보면 깝깝한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저희들마저도 어떻게 보면은 힘 있는 당에 주류가 되는 당에 함께 하고 싶어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나서는 분들도 많습니다. 마지못해 나서더라도 점점 시간이 가면서 자발적으로 어떤 집회에 가고 행사에 참여하고 하다 보면 동화되어가는 나중에는 자신도 모르게 거기에 동화되어가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뭐 일제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제 시대 때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마지못해서 친일 부역을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자발적으로 스스로 나서는 사람들이 참 많았던 것 같거든요. 뭐 여기 소정리에 오는 경찰들도 얘기합니다. 뭐 뒤에서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한다고.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켜본 바로는 몇 년간 지켜본 바로는 처음에는 그렇게 오더라도 서서히 자발적으로 복종하고 더 강하게 주민들을 사랑하는 경찰들도 여러 있는 것 같아요. 뭐 전부는 다 아니지만 그런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우리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우리 시민들 깨어있는 시민들 우리 평화를 사랑하는 국민들이 얼지 않도록 평화가 얼지 않도록 이게 써져 있대요. 평화가 얼지 않는다. 한반도 평화가 얼지 않도록
교도하게 한반도의 평화가 흘러넘치도록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평화의 계곡에 평화가 강같이 흘러서 사드도 썰어서 저 태평양 건너 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구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불평등 한미관계 타파하자! 불평등 한미관계 타파하자. 불법사드 철거하고 불법사드 철거하고 미군 몰아내자! 미군 몰아내자. 네. 박상위원장님. 안영부 장로님 힘드신데 그 기독교는 없게 할까 그냥? 그 오늘은 그런 식으로 가야 그냥 일주일 내내 고생 많으신데 가만히 하고 그 뭐 6월 13일이니까 이제 다들 효순이 미선이 얘기하셨는데 이게 이제 효순이 미선이의 단순한 사고를 계기로 사실 이제 이 한반도에서 특히 이제 전 세계에서 반미 무풍지대라고 불렸던 이제 한국에서 이 반미 운동이 어떻게 됐는지 전사 얘기를 10분 안에 아시는 대로 해방되고 난 다음에 이제 미군정이 들어와서 한국 전쟁을 우리가 거치잖아요. 그러니까 미군정이 들어와서 이제 정말 새로운 조국, 통일조국을 만들려고 하는 민중들의 그 꿈과 염원이 미국에서 짓밟히고 이제 잘 안 된 건 다 아실 거고 거기에 이제 한국 전쟁까지 거치죠. 전쟁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같은 민족인데 강대국의 그런 이해관계 때문에 발생한 이 전쟁이 이 분단을 아주 고착화하는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같은 민족인데 가장 미운 놈이 됐어요. 남과 북이 서로 시위할 때 예를 들면 전투경찰이 학생이었다가 전투경찰이 됐는데 학생들 시위 진압을 나가는데 야, 저 민주주의를 위해서 내가 화염병을 맞아도 참아야지. 이게 안 돼요. 어? 이게 되냐고. 그냥 적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남북한의 이제 같은 민족이 사실은 이제 적대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서로를 이제 미워하는 이런 관계로 지내고 그거에 기초해서 사실은 이제 반공국가가 이제 한국이 된 거고 한국 전쟁에서 우리를 지켰다고 하는 미국에 의해서 우리가 살 수 있게 됐다고 하는 이놈의 미국 보훈론이 지난 70년 넘게 한국 사회를 지배한 거죠. 그러니까 보훈을 해도 정말 수천 돈을 했는데 이놈의 보훈론이 아직도 한국 사회 망령처럼 지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 80년 전까지는 반미 무풍지대였어요. 그러다 80년 광주를 거치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에 의해서 그리고 미국의 본질이 드러나서 광주는 그 다음에 5월에서 통일로라고 하는 구호가 이제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80년 초반에는 주로 학생들 중심의 선도토들이 있었던 반미 대구에 있는 문화원 방화 사건, 부산의 방화항 사건, 그다음 미 문화원 서울 그 점거 사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국의 본질을 이제 알리는 싸움들이 쭉 진행되는데 이게 효순이 미선이까지는 반미 싸움이 어떤 양상이었냐면 주로 인권 문제, 사람들이 죽은 문제 이런 거였어요. 그거에 대해서 분노하고 항의하고 1992년에 10월 제 기억에 28일일 건데 윤금이 사건이라고 데이비 마크 하여튼 이런 놈이 윤금이 사건이라고 하는 뭐 다 아셨던 기억 뭐 사건 내용은 생략하겠고 그것 때문에 이제 분노해서 동두천 지역에서 이제 반미 동두천은 아시는데 미군 부대 이사단 뭐 나라고 그런 반 정도가 미군 땅이니까 그런 이제 싸움이 있었다고 하면 2002년에 이제 효순이 미선이 같은 이건 게다가 또 다른 거예요. 아이들이잖아. 우리 아들이 효순이 미선이랑 동갑이에요. 지금 살아있으면 35일 거예요. 네.
기지공사 부역이다. 기지공사 부역이다. 부역행위 중단해라. 부역행위 중단하라. 부역자는 돌아가라. 부역자는 돌아가라. 기지공사 중단해라. 기지공사 중단하라. 가구가구 평화오라. 가구가구 평화오라. 부역자는 돌아가라. 부역자는 돌아가라. 기지공사 중단하라. 기지공사 중단하라. 기지공사 부역이다. 기지공사 부역이다. 부역행위 중단해라. 부역행위 중단하라. 부역자는 돌아가라. 부역자는 돌아가라. 기지공사 중단해라. 기지공사 중단하라. 기지공사 부역이다. 기지공사 부역이다. 부역행위 중단해라. 부역행위 중단하라. 그래서 얘기를 그냥 또 이어가면 효순이 이사님이 지금 살아있으면 35이고 아마 훌륭한 화가가 되고 이랬을 거예요. 그래서 2001년 6월 13일 날 그날이 지방선거 날이어서 휴일이었어요. 휴일이어가지고 6월 14일은 효순이 생일이었고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한 5명이 모여서 생일잔치를 하러 가는 길에 이제 이 사고가 좀 난 거고 그리고 그런 사고가 난 거에 평통사 김판태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된 판태 이런 이제 평통사 실무자들이 가서 조사하고 이게 이제 알려지기 시작한 거죠. 6월 14일이 폴란드전이었어요. 한국 폴란드전. 그래갖고 이게 완전히 묻혀버렸어요. 묻혔는데 6월 18일 날 효순이 미선이 언니가 의정부 여고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의정부 여고생들이 내 동생 죽음에 대해서 나와서 처음 촛불 들고 간 게 우리나라 지금의 촛불 시초야.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저도 갔었는데 의정부 여고생들 이렇게 해서 처음 이제 언니들이 이제 정말 울면서 동생 죽음에 대해서 이제 항의하고 이러다가 이게 알려졌는데 어떻든 이거는 월급 때문에 사실은 효순이 미선이 싸움이 죽었어요. 죽었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대중운동으로 발전을 못했죠. 그냥 일부에서 항의하고 이제 이렇게 좀 간간히 진행되어 오다가 11월, 10월 이때 이제 미국 켄투게이시라고 하는 그 미군 부대 안에 있는 미군 법정에서 아까 강현우 교수님 얘기한 대로 미군들이 만든 법정에서 얘네들 페르난도하고 마크하고 얘네들을 이제 재판을 했는데 다 무죄 판결하고 이거를 사고로 처리했어요. 사고, 교통사고로. 이제 그때 이 효순이 미선이 확 확장됐던 거에 또 하나의 계기는 그렇게 해서 그냥 얘네들 나오고 이랬으면 신문 기사 하나 나오고 끝났을 건데 이때 미군 법정에 항의로 갔던 사람들이 얘들 한국 경찰한테 정말 그 뭐라 그래 말로 표현할 수 없게 두들겨 맞았구나. 이거 항의하는데 미군 법정 앞에서 저는 그때 못 갔는데 미군 법정에서 미군 그때 요구가 4가지였어요. 그러니까 한국 법정을 물은 처벌, 그 다음에 미국의 공식 사과, 그 다음에 소파 개정, 그 다음에 진실 규명, 진실을 자꾸 다투니까 4가지였는데 이제 아무것도 안 되긴 했죠. 근데 그거 이제 요구하고 미군 법정 앞에 싸우는데 이 한국 경찰 애들이 정말 집회 현장에서 사람을 패는데 그렇게 개패듯이 패는 거는 처음 봤을 정도로 심각하게 폭력을 행사. 불법자들 철거해라. 불법자들 철거해라. 가두공사 중단해라. 중단해라. 불법자들 철거해라. 불법자들 철거해라. 조성리 다 죽는다. 조성리 하기기는 김철이 다 죽는다. 가두공사 중단해라. 가두기지 철거해라. 거의 끝나가는 것 같은데 5분만 할게요. 여기 강연이 때문에 좀 불안한 것 같아. 빨리 끝내야 되는 것 같고 그런 건 아니야. 그래서 이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때 그날을 더 계기로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그래 12월에 이제 효순이 미선이 진실규명 이런 그때 여중생 범대회라고 이제 만들어져 있었고 그래서 서울 시청광장에서 시청만 10만이 모인 거예요. 시청광장에서. 그리고 우리나라 역대 집회에서 처음으로 집회장에서
사람들 머리 위로 성조기 3장을 올려놓고 이걸 이제 칼다 찢는 이런 이제 퍼포먼스를 한 거고. 그리고 그날 미대사관으로 이제 행진을 하는데 이거를 뚫은 애들이 중학교 2학년 애들이에요. 중학교 2학년 애들이 이 미대사관은 완전히 집회를 못하는 데였어요. 그 몇십 년 동안. 근데 여기를 이제 뚫고 경찰이 막는데 이거를 이제 뚫고 들어간 그때 얘네들이 차벽을 세우기 시작한 게 경찰 버스로. 우리가 늘 보던 명박산성으로 알려진 경찰 버스인데 이거를 중학교 애들이 뚫었는데 우리 아들도 거기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나중에 집회 다 끝나고 12시쯤에 이러고 왔는데 이제 애가 왔더라고. 내 이제 이면은 방송차 운전하는데 나 이러고서 왔어. 그래갖고 내 주머니에 그때 2만 원 있어가지고 애들 5명 같이 나왔대. 그래갖고 이제 뭐 집에 갈 때 차비해라 아니면 뭐 소주 한 잔 먹든지 이러고 이제. 중학교 2학년이면 이미 술 담배 갈 나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실제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담배를 폈더라고. 이런 건 막 방송 나가도 되나? 안 되는데. 그랬어.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효수님 미선이 그런 아이들의 죽음, 그 다음에 억울함, 인권, 막 이런 정도의 영역의 반미운동이었다고 하면 매학리 투쟁이 있었어요. 매학리는 로키드 마틴이 만든 무기를 시험하는 시험장이 관에서부터 미군 제가 날라오고 그래서 매학리 싸움은 반미 싸움하면서 이겼던 싸움의 사례로 남아있는 그런 싸움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반미운동의 질적으로 어떻게 이제 발전하냐 하면 미국의 정책, 군사 문제,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미군에 의해서 피해받는 거에 대한 인권이나 이런 문제에서 미국의 정책, 군사 정책 이런 거에 이제 항의하는 싸움으로 너무 많이 나왔어. 기지공사 중단하라. 기지공사 부역이다. 기지공사 부역이다. 부역자는 돌아가라. 부역자는 돌아가라. 그래서 지금은 이 사드 싸움은 어떤 지형에 이제 돼 있는 거라고 저는 보냐면 미국이 전 세계 군사적 패권, 특히 이제 중국과의 대결에서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중국에서 MD를 만들고 한미일 동맹을 구축하고 이런 것에 맞서는 최정점에 이제 사드 반대 싸움이 있는 거여서 반미운동이 사실은 이 자주운동이 훨씬 더 높은 질로 사실은 성장하고 있는 거이기도 해요. 우리로서 보면 우리 전체 이 미국 반대 싸움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면에선 훨씬 더 어려운 길의 싸움이기도 한 거죠. 이게 군사 정책에 맞서야 되는 거고 미국이 전 세계를 군사적으로 패권으로 지배하려고 하는 거에 맞서는 이런 싸움들을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제가 이제 전에 한번 신문기고에도 썼던 것처럼 이 소송이 사드 반대 투쟁은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최전선. 뭐 지금 이번에 이제 6월 11일 날 이동욱 위원장도 가서 이제 발언하시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전국의 미군 기지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많은 문제와 이거에 맞선 민중들의 투쟁이 있는데 그 어느 것 하나 우위를 어느 게 더 위고 어느 게 낮은 거냐 이렇게 이제 따질 수는 없지만 특히 군사적으로 한반도를 지배하려고 하고 이제 군사동맹을 넘어서 포괄동맹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경제동맹까지 해서 한국의 경제까지 좌지우지하는 이 바탕이 되고 있는 이 군사동맹에 이것을 강화하는 핵심 지점으로 되어 있는 이 사드 반대 투쟁이 사실은 한반도 평화의 최전선을 지키는 싸움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또 여기는 다른 것도 열심히 싸우지만 어쨌든 세상의 어머니들부터 김치환 이렇게 해서 주민들의 대학이 지난 7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거죠. 그런 힘의 기초에서 연대자들도 계속 싸우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이 싸움이 결국은 그냥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또 반드시 싸워서 지키고 이겨야 되는 이런 과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6월 13일 효수님 이사는 20주기지만 그 아이들이 사실은 잘 모르고 죽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들의 죽음이, 그 아이들의 죽음이 뭐 우리 아들 이런 동갑이기도 한데 이 죽음이 헛되지 않으려면 제대로 된 불평등한 한미관계가 반드시 개선되게 하고 특히 그들을 위해서도 한반도 평화를 세우고 그리고 결국은 분단을 뛰어넘고 이게 다 분단 때문에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뛰어넘는 통일로 나가는 이러한
사람들의 거제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거 아닌데 지치지 않고 경산동사님 말씀대로 평화의 마음을 희망을 절대 놓지 않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쌀을 뽑고 평화 심자. 쌀 뽑고 평화 심자. 이 얘기는 우리만 듣기엔 너무 아깝죠? 위원장님 내일 한 번 더 이 얘기 계속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내일 효승 선생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역시 제가 하는 것보다 역사 현장에서 함께 그렇게 했던 분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훨씬 좋네요. 예, 오늘 저희 장난 오늘 이걸로 마무리를 할게요. 준비하신 게 있었던 것 같은데. 나도 해야지. 그러세요. 그 얘기는 하신 그때 계신 기도식을 금요일로 나눠서 하면 여기서 이렇게 또 앉아 있으니까 옛날 생각이 납니다. 2017년 우리가 여기에서 길이 막혀 있었죠. 오랫동안 막혀 있었는데 2017년 9월에 그 추가 반입이 되고 난 다음에 10월달부터 제가 그 아침 새벽 기도를 그 마을회관 앞에서 하던 거를 일이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때쯤부터. 그래서 여기에서 아침 새벽 기도를 하다가 이쪽 길로 이렇게 들어오는 그 차량들이 있었어요. 밑에서도 물론 올라오고 그러는데 그 차량들 올라오면 그 막아서고 검문 검색까지는 아닌데 하여간 통과시킬 거냐 말 거냐 이제 우리가 그런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있었던 것 같은데 하여간 그때부터 시작해서 한 2020년 정도까지인가 코로나 그때까지는 계속 여기에서 기도를 하면서 여기에서 맞서 싸웠던 것 같습니다. 그 기도회가 점점 이제 다양하게 진화를 해가지고 아침 평화행동, 오후 평화행동 이렇게 발전을 해왔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맥없이 그냥 통과시키면서 여기서 우리가 외치고 있는 이 모습이 전혀 무의미한 일이 아니라는 걸 다시 생각합니다. 오후 평화행동 요즘 아까 감독님 오후 평화행동 와서 어떻게 하는지 보셨냐고 물어봤는데 오후 평화행동은 페북 라이브로 중계도 안 되고 있고 잘 모르실 거예요. 그냥 길에 이렇게 앉아서 저 갓길에 쭉 늘어서 앉아서 어머니도 계시고 앞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한번 부르고는 구호 짧게 외치고는 저 아침 기지 정문에서 하던 것처럼 그렇게 하고서는 뭔가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지나 내려오는 차 있으면 거기에서 내려오는 차를 향해서 불법사들 철거하라, 뭐 기지공사 중단하라, 기지공사 부역이다, 부역행위 하지 마라, 뭐 계속 구호를 외치다 지나가고 나면 다시 또 이렇게 이야기를 이어가다가 계속 그런 식이에요. 근데 전에 지금 올라간 차량들 아직 통과 안 했는데 나이 70먹은 제일 공사 인구들 중에 나이 많으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랑 이제 그 대화가 말을 트기 시작한 지가 한참 됐는데 여기서 만나가지고 그 내려갈 때 잘 우리대로 그렇게 안 해치면 안 되냐고 그거 듣는 게 너무너무 괴롭다고 이렇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냥 기분 나쁘다. 니네들 우리더러 욕하는 거 기분 나쁘다. 단지 그런 얘기겠습니까? 아무튼 저는 우리들의 외침이 저 사람들 마음속에 가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의 양심을 찌르는 가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언제까지 계속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싸워야 할지는 모르지만 그렇습니다. 불법사도 철거하라. 불법사도 철거하라. 기지공사 중단해라. 기지공사 중단하라. 기지공사 부역이다. 기지공사 부역이다. 부역행위 중단해라. 부역행위 중단하라. 아직도 뭐 올라갈 차들은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보통 한 9시, 10시까지는 차들이 계속 드나들고요. 다시 또 12시쯤부터 2시쯤까지 계속 또 드나들고 오후 4시쯤 되면 다시 또 그렇고 그래요. 지금은 이제 시간도 정해놓지 않고 무시로 다니겠다고 선언한 바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우리가 여기서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더라도 이게 하루 종일 해야 하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우리가 다 같이 그렇게 하기는 어렵겠죠. 한두 사람 남아서 그냥 사진만 찍어 되거나 아니면 그것마저도 CCTV에 맡겨놓고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할 텐데 적어도 우리가 하는 일이 그렇게 무의미한 일이 아니라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올라오면서 준비했던 말씀이 유명한 말씀이죠. 누가 네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들이대라. 뭐 겉옷을 달라거든 속옷도 벗어줘라. 오리를 가자거든 심리까지 같이 가자, 같이 가라.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그 산상수훈 중에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한 몇 년 전부터 새롭게 해석하는 이야기를 들어왔어요. 오른뺨을 대고 때리거든 왼뺨도 들이대라 이 말이 뺨을 이렇게 싸대기를 맞아서 때 이쪽도 때려가고서 이렇게 들이미는 게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이 윗사람이 아랫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면서 기지공사 부역이다. 기지공사 부역이다. 부역행위 중단해라. 부역행위 중단하라. 역사의 죄인 되지 마라. 역사의 죄인 되지 마라. 당장 돌아가라. 당장 돌아가라. 아랫사람의 인격을 무시하면서 손등으로 가볍게 톡 치는 거예요. 이게 손등으로 가볍게 톡 치면
오른손잡이가 대충 이게 상대방의 이게 탁 치니까 이게 오른뺨이 상대방의 오른뺨을 가격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왼뺨도 들이대면서 때려 하라는 이야기고요. 누가 겉옷을 달라 그러거든. 이게 재판정에서 이렇게 뭐 무슨 손해배상 청구 뭐 이런 거 할 때 이제 겉옷을 빼서 압수해 가는 거죠. 사막에서 지내는데 거기에 그 동네 가장 중요한 생활 필수품인데 그걸 달라고 하면 아예 홀딱 벗고 다 줘라, 스트리킹을 해라. 그런 이야기였다고 그러고, 오리를 가자거든. 이 말이 왜 나왔냐면 로마 군인들이 그 전쟁을 수행할 때 그 물자를 수송하는데 그 동네 주민들에게서 징발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구역을 시키는데 로마 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었어요. 5년으로. 기지공사 불법이다. 기지공사 불법이다. 기지공사 부역이다. 기지공사 부역이다. 부역행위 중단해라. 부역행위 중단해라. 당장 돌아가라. 당장 돌아가라. 예. 그 로마 법에 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지까지도 설명을 들었던 것 같은데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하여간 오리 정도, 2kg 정도를 이렇게 부역을 시켰대요. 그때 오리가 아니라 심리를 가져라, 함께 해라, 뭐 이런 식의 이야기였다고 그럽니다. 그 얘기가 결국 이야기하는 거는 비폭력, 불복종, 저항 운동이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싸움이 사드 투쟁 아주 오래도록 우리가 그렇게 그런 원칙을 지키면서 싸웠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우리의 모습이 한 발 물러서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게 바로 그렇게 하고 있는 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것도 저는 제 마음속에는 한계가 있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모양으로 싸울 거라고 기대하지 마라. 혹시라도 미군이 마음 놓고 활개치고 다니겠다고 한다면 그때는 그 이야기는 생략하겠습니다. 예, 하여간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최소한의 원칙을 지켜서 싸워 나갑시다. 기지공사 불법이다. 기지공사 불법이다. 기지공사 부역이다. 기지공사 부역이다. 부역행위 중단해라. 부역행위 중단하라. 역사의 죄인 되지 마라. 역사의 죄인 되지 마라. 다시는 오지 마라. 다시는 오지 마라. 오늘 이 첫날이고 이번 주는 약간의 시행착오기간일 것 같아요. 애들이 앞서 애들이 언제까지 몇 시까지 들어갈지 이렇게 하는 것들도 이번 주 지나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지내고 보니까 앞으로 이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저희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되고 마저 돌아가면서 한 말씀씩 이야기해 주시고 이렇게 하고 차 지나가면 구호하시고. 근데 저희가 전부 다 그냥 여러분 지금 들어가는 차들 사실 지금 경찰들 안 왔을 때 그냥 들어가는 차들이에요. 맞죠? 저희 장관님하고 여기 지키면서 그냥 이렇게 그냥 올라가는 차들. 그래서 요청해 그 국방부에 오지 마라.
어차피 똑같은 차 들어올 거면은 너희들 안 하면 우리 나오지 않는다. 경찰들이 오면은 또 다른 거 들어놓으려고 하는 걸로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는 거다. 오지 마라. 안 오면 우리는 안 한다. 근데 결국 국방부에서도 아무 말도 없네요. 자기들 책임 아니다고. 경찰 어차피 막는 건 경찰들이니까. 국방부는 그렇게 하겠죠. 저희가 지금 공사 차량 이거 들어가는 것들은 지금 여기서 우리가 구호 외치고 이렇게 하지만은 미군 차량 그리고 사드 장비 차량, 유리 차량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는 허용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고생스러우시겠지만은 저희가 지금 이 시간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고 그리고 시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이번 주 지나서 다시 재조정해서 원래 지금 오는 시간으로 올지 아니면 조금 더 늦출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건 또 6시 반부터 7시 반 정도까지 이렇게 되는 것 같네요. 물론 이제 9시까지 들어가긴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지 또 조정을 통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수고들 많으셨고요. 오늘 우리들의 평화행동 되시든 이것으로 마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밖에 나오셔서 사진 찍고 갈까요? 그래도 이거 괜찮을 것 같아요. 나오셔서 함께 사진 찍고. 자기들이 못하나고 있어. 또 나옵니다. 자, 어여 나오셔서 사진 찍고. 빨리 가자. 자, 사드 가고 평화 오라.